사실 퇴사를 하면서 네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제가 퇴사를 할 당시가 거의 약 이제 업계에서 한 13년, 14년 이 정도 벌써 일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있기도 했었고 네네.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네.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업계에서 떠나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고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뭐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대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 네. 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팀블라인드라는 회사를 네네.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블라인드의 문성욱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창업하시고 스타트업을 이제 운영하시고 성장하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워낙 창업 경험도 많으시고 그 프로덕트 설계 경험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제 운영 경험이 많으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대표님 지금 소개랑 어떻게 이제 뭐 창업하셨는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20년 좀 넘게 일을 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회사들도 창업하고 운영해왔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블라인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팀블라인드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셨고 창업팀에 처음에도 이제 파운딩 멤버로 합류도 하셨고 그때부터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처음에 윙버스부터 창업팀에 이제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가 대략 언젠가요? 2005년도였고요. 네. 2005년도에 이제 네네. 제가 병역특례를 마치고 네네. 사실은 대학교를 돌아가서 원래 졸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당시 형님들이시죠. 그 김종화, 김창욱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학교를 돌아가지 못하고 졸업을 못했어요. 지금 좀 고졸이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그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무슨 서비스를 만들까를 이제 고민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 당시 두 분께서는 여행 서비스를 만들자 말고는 다른 계획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뭐 여행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까 좀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기억나시겠지만 2005년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들고 다닐 만한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PDA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약간 여행 정보를 조금 되게 복잡하게 이만한 책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간편하게 좀 아카이브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좀 간편한 정보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정보들을 PDA 같은 곳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여행 다닐 때 기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모든 정보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만들어 보자가 이제 저희 서비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차분히 여행 정보를 모으는 작업부터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되게 쉽게 브라우징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들을 되게 얇은 간편한 책자를 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작업도 하고 우리 언젠가 PDA에 이걸 심어서 약간 공항에서 렌트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세계였던 거여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됐어 라고 했는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안타깝게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안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그때 네이버에 인수가 되셨던 거죠? 맞습니다. 조금 신기했던 게 우리 윙버스도 네이버에 인수됐지만 그때 검색하는 첫눈이라는 서비스가 장명 부장님 이제 만드신다라고 해서 다들 기대가 컸었는데 첫눈은 저희가 좀 한참 전에 인수가 되죠. 그러니까요. 저희랑 같은 시기에 인수됐던 회사는 당시 미투데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신기했던 게 윙버스도 윙버스지만 윙스푼이라는 그 맛집 이렇게 찾고 검색하는 서비스 그 같이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면서 이용을 했었는데 네이버에 인수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이버에 인수되기 전에는 윙버스 서비스의 약간 서브 서비스처럼 윙버스 서울 맛집이라는 서비스로 있었고 네이버에 인수된 이후에 윙스푼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만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윙버스 윙스푼 서비스가 다 없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네이버 여행, 뭐 네이버 지도에 이제 녹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서비스가 없어졌고요. 그래요? 거긴 데이터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쉽네요. 그게 정말 좋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2005년에 창업하셨을 때는 물론 그때도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알려진 것
것만큼의 투자도 많이 안 했고 그 어떤 방송에서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2010년 전후만 하더라도 어떤 VC가 100억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게 막 정말 충격 먹고 기사가 나오고 야 100억을 했대 한 곳에 뭐 이렇게 난리 날 정도였을 규모라고 들었었습니다만. 네네네. 지금에 비유하면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규모의 투자였죠.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낮던 시기였고요. 벤처 캐피탈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나가면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나시거나 이제 좀 인상적이셨던 윙버스의 이제 장점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좋아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 중에 여행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었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여행 준비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행 정보 책을 여기저기서 수집해가지고 뭐 여기 가면 뭐 볼 게 있는지 다 손으로 정리하고 약간 이랬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여행 준비 시기를 가장 좀 짧고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첫 번째 이제 컨텐츠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어디나 있는 그런 흔한 정보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그런 여행지 정보들을 우리가 제대로 수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유저들의 의견이 되게 그대로 반영돼서 정말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유저들의 의견과 별점, 평가가 메인이 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가 이제 한 가지 축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POI라고 하죠.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되게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당시에 인터랙티브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가 2005년도였으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구글 맵을 만들고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0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구글 맵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그 인터랙티브 지도가 없었어요. 상상이 안 가네요. 인터랙티브 지도라 하면은 지금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옆으로 갈 수 있고 주민 주먹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당연한 서비스인데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처음에 오픈할 때 뭐 도쿄, 파리, 그다음에 뭐 상하이 이런 지역에 그런 인터랙티브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기술도 없고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지도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대포 정신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서 뭐 이를테면은 뭐 도쿄 지도라고 하면은 도쿄 지도라고 쓸 수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스케일을 다 맞춘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방대한 지역의 도쿄 지도를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밑에까지 모든 길을 그리고 모든 길 이름을 표시하고 예를 들면 모든 우체국, 모든 경찰서, 모든 맥도날드 이런 것들을 길 위에 표시하고 이런 작업도 다 매뉴얼로 했어요. 매뉴얼로 한 다음에 이제 이 지도를 이제 인터랙티브로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랑 비슷한 형태로 타일 형태의 지도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일정 로직에 의해서 주민 주마하고 이렇게 옆으로 옮길 때마다 계산된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재조합돼서 이제 유저들한테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했었고 당시에 뭐 서비스 기획 그리고 뭐 지도를 그리는 거 그리고 지도가 조합된 로직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만들어진 지도를 일정 수준의 타일로 자르는 거 이런 거의 모든 작업들을 저랑 엔지니어 두 분 셋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갔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저들의 정보가 된 리뷰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이런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서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하셨던 이 일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중에 뒤에 잠깐 그 소셜 커머스 사업도 하신 거를 알고 있는데 그때도 좀 도움이 됐겠네요. 소셜 커머스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티켓몬스터에서는 제가 파운딩 멤버는 아니었고 저는 조금 뒤에 조인한 멤버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당시에 초기였고 그런 경험들이 직접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그냥 덤비면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갖게 해준 되게 좋은 계기였었죠. 좀 예전이라서 기억을 좀 더듬으셔야 되겠지만 어떤 계기로 그 매각타진이나 이렇게 진행도 좀 됐었어요? 아마 당시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미국발 그 리만 브러더스 발 경제 위기가 있었고 당시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투자가 사실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이슈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되어버렸고 이제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나 이렇게 저렇게 좀 회사를 어렵게 정말 꾸역꾸역 만들어가고 있다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당시에 몇 개 회사와 이제 매각을 타진했고 결과적으로 네이버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인수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게 됐는지 아니면 롤이 좀 바뀌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롤이 바뀌진 않았고요. 네네. 사실은 제가 서비스에서 컨텐츠를 담당하시는 분이 네네. 따로 계셨고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일, 거의 네네. 모든 일이라 하면 정말 거의 모든 일인데 예를 뭐 지도와 관련된 네네. 작업들이라든지 네네.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일을 담당을 했었고 네이버에 들어가면서 약간 바뀐 거는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갈 때쯤 그 전에 이제 아이팟 터치라는 디바이스가 나왔었고 예. 네이버에 기억납니다. 넘어갈 때쯤 아이폰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예. 저희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 네이버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네 가지의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겠다, 모바일 앱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근데 저희가 네이버에 인수되기 전에 저희 네. 개발자분이 장난까지는 아니고 약간 남는 시간에 저희 서비스를 짝수리로. 모바일화해서 테스트로 만들어 보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만든 서비스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좀 좋았고. 근데 네이버 인수되고 나서 이제 네이버 임원분이 그걸 보시고 이거 모바일 버전으로 만드는 게 되게 밸류가 있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네이버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네 가지 모바일 앱 서비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돼서 그때 이제 제가 네이버에 넘어가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주도하게 됐었고 물론 지금 iOS, 안드로이드만 만들게 됐었지만 당시에도 안드로이드, iOS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삼성이라든지 LG전자에서 독자적인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네이버가 전략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별도의 플랫폼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별도로 만들었었죠. 뭐 옴니아 같은 서비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도 옵티머스였나? 옵티머스 전에 뭐가 그 있었던 OS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맥스 뭐였던 것 같은데 이게 각 OS마다 그 UX UI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디벨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인수되고 나셔서 이제 윙스푼도 이제 만드시게 돼요? 네, 원래 이제 저희 인수되기 전에는 윙버스 버전의 약간 서울 버전으로 서브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했었어요. 서울 맛집. 서울에 있는 맛집을 이제 윙버스처럼 제공을 해보자. 근데 그게 꽤 인기가 있었고 정말 많이 좋았어요. 네이버에 들어간 다음에 이걸 그냥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 윙스푼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 윙스푼 서비스를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IT 익숙해지고 나서 봤을 때는 와 이거 만들려면 노가다 엄청 발로 뛰면서 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 저희랑 같이 서비스를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동료분들이 가졌던 생각은 좋은 서비스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든지 다 해야 되고 그게 뭐 매뉴얼 작업이 됐던 뭐 노가다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좀 마인드가 있었고 그때 윙버스뿐만 아니라 윙스푼도 그런 좋은 맛집이나 좋은 그런 스팟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직접 뛰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컨텐츠 총괄하시던 분 그리고 이제 그 때로는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직접 가게 방문 다 하고 메뉴 다 시켜보고 사진 다 찍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정보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처음에 뭔가 아예 제로에서 뭔가 만들어질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좀 발로 뛰면서 이게 정보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필수적이네요. 그게 사실 서비스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술이 되게 발달하면 기술이 좋은 서비스를 어느 정도 담보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에는 맞고 어떤 분야에는 맞지 않는데 이게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이 중심이 돼서 서비스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 분명히 있겠지만 꽤 많은 수의 서비스는 사실은 초반에 굉장히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이제 사람이 스스로 해나가면서 서비스의 특징도 파악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하고 서비스를 키워나가면서 배웠던 거는 어떤 작업이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은 매뉴얼 작업이 제일 쉽다. 매뉴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작업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윙버스 사실 멤버들이 굉장히 지금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창업자 그 대표님들 두 분은 한 분은 지금 네이버 스노우를 만드신 이제 김창욱 대표님이고 한 분 또 봉봉 만드셨던 김종화 대표님 그리고 블라인드 문성욱 대표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자 나중에는 각각의 이제 캐릭터들이 두 가지
되면서 각각 서비스를 이끄시지만 이렇게 한 팟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땠어요?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문화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이 싸웠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네네.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좀 신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두 대표님에 대한 약간 흔들리지 않는 신뢰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지금 스노우에 계시는 김창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요청을 하시거든요. 왜 구글은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없어? 그 네이버는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없어? 사실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이제 그분 역시도 저의 성향을 좀 아셔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어떻게든지 해내는 친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김창욱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서로 약간 그런 서로를 약점도 잘 알면서 강점도 굉장히 잘 알고 이런 것들 서로 약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고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성향은 잘 파악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핑퐁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엄청 많이 싸우고 또 술 먹고 막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정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김정화 대표님은 굉장히 사업 전략을 짜시는데 굉장히 샤프하시고요. 그래서 김정화 대표님한테는 이제 되게 하이 레벨의 전략을 짜는데 뭐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디테일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단단하게 기업이라는 걸 다져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 거기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느낌은 이제 김창욱 대표님이 좀 거대 담론으로 비전 찍고 이제 세부를 채워주고 이제 행동대장으로 이걸 해라 약간 그런 이런 느낌이네요. 그 두 분도 공동대표를 하시면서 사실은 성향이 어떻게 이제 맞고 다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궁금했는데 약간 좀 그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화 대표님은 사업 전략, 회사 경영, 김정화 대표님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하이 레벨의 전략,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업무 영역이 이렇게 좀 나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그 팀원으로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후로 어떻게 조금 이제 진행이 된 건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네이버를 이제 약 2년 정도 다니다가 어쨌든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뭔가 굉장히 바닥부터 뭔가 다시 한번 쌓아 올려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친한 친구들과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네이버에 퇴사를 결심을 했었고 그때 이제 김정화 김창호 대표님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별도로 이제 형들하고는 그만이라고 저는 친구랑 일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퇴사를 하기로 했었고 이 두 분도 또 별도의 사업을 이제 그리고 계시다가 이제 결국 퇴사하시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셨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두 분이 하시는 사업이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매각이 되면서 잘 하시면 되는데 또 같이 하자고 이제 저한테 정말 신뢰관계가 있으시네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또 같이 하게 됐죠. 이게 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 따로 해야지라고 하다가도 또 그래 그럼 같이 해야지. 그래서 이제 뻔히 또 싸울 거 아닌데 뭐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다시 합류하신 다음에도 또 세 분이서 막 티격태격하면서 또 진행을 하셨나요? 티켓몬스터는 그래도 저희가 있던 회사보다는 좀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더 떨어져 있었고 직접 이렇게 티격태격 할 일은 되게 없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소셜 커머스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2010년 좀 넘어서인가요? 그때 엄청 붐이었던 걸로 알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룹폰이라는 서비스가 유행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한국에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소셜 커머스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그 뭐 쿠폰이나 이런 공동구매처럼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낮춰주고 대신 이제 그 식당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제품을 파는 분들은 마케팅 효과를 이제 누리고 이런 컨셉으로 시작이 됐던 걸로 아는데 거의 전성기 때 그게 동종업종에 1000개 막 이렇게 넘게 회사들이 난립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뭐 이리저리 없어지기도 하고 그 방금 전 얘기처럼 이제 회사들끼리 이제 합병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그 세 개 회사들이 나중에 다 이제 지금 일종의 지금 뭐 모바일 커머스로 다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회고를 해보시면 그때 팀원은 어땠던 것 같고 좀 그 소셜 커머스 중에서도 인상 깊은 서비스들과 좀 이제 애매한 서비스들 뭐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때 굉장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고 냉정하게 그 서비스들 간에 어떤 상품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사실 거의 다 똑같은 이제 그 음식점이나 로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티켓 쿠폰
쿠폰을 파는 서비스였고 사실 식당 입장에서도 이거 쿠폰을 굳이 한 회사만 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찾아온 회사 그냥 다 줬기 때문에 상품의 변별력이나 상품 구성의 변별력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용자들이 더 밸류를 느낄 수 있는 좀 좋은 브랜드의 상품들이라는 어떤 그 허들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이런 좀 큰 브랜드의 레스토랑들이나 아니면 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들은 쉽게 이제 그런 뭐 뭔가 쿠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업 계약을 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딜들을 얼마나 잘 따오고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좋은 유저들을 많이 데려오냐가 이제 소셜 커머스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그런 분야였던 것 같았고 당시 이제 다른 회사도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티켓몬스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당시에 제가 100명 정도 데려갔을 때 이제 직원분들이 계셨을 때 티켓몬스터에 조인했었는데 들어갔더니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이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티켓몬스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뭐 실패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제 들이밀고 무조건 어떻게든지 그걸 따와서 좋은 일을 따와서 이거를 서비스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대뽀로 여기저기 다 가고 정말 경쟁적으로 내가 하나 좋은 데 더 따왔어가 굉장히 큰 프라이드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젊음의 경쟁력으로 서비스들이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팀원 있을 때 나중에는 좀 이제 커머스로 넘어갔을 때까지도 계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네.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시에 이제 아이템 팀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원래 이제 레스토랑 이제 쿠폰을 파는 서비스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배송하는 물건은 아이템이다. 그래가지고 아이템 팀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송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 제가 처음 갔을 때 배송 이제 아이템 팀원 사업부에 세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 뒤에는 점점 그 배송 사업이 더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시겠지만 거의 배송 사업이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유메프도 마찬가지고 팀원도 전부인 그런 커머스가 됐죠. 결국에 이제 배송 상품이 본격적인 경쟁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고객들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더 높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당시에 그런 소셜 커머스들 사이에서 큰 경쟁의 포인트였었고 그래서 이제 티켓몬스터도 되게 좋은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뭐 물류,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배송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이제 물류를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거 관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제 피킹과 패킹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1인당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그런 디바이스 같은 걸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제 보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인데 이제 그게 호흡이 너무 길다 보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생겨나면서 그 작업을 이제 제 뒤에 계신 분께 넘겨드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퇴사하신 다음에는 다시 네이버로 가시죠? 아닌가요? 퇴사한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팀블라인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 그렇구나. 사실 퇴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제가 퇴사를 한 당시가 거의 약 이제 업계에서 한 13년, 14년 이 정도 벌써 일을 한 시기였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있기도 했었고 내가 과연 다음에 이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업계에서 떠나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대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 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팀블라인드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팀블라인드의 시작이 그렇게 또 되신 거고 사실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SNS 쪽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한국에서는 SNS라고 하지만 결국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이런 거를 만드시고 그 또 익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걸 어려운 거 다 알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게 사실 저거 엄두가 날까? 약간 대표님 입장으로 돌이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창업을 하기 직전에는 이미 제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뻔히 알면서 왜 어려운 길로 뛰어드냐
그러니까요. 왜 그런 어려운 서비스를 하냐 이런 얘기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고 저도 그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일단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나는 실패해도 좋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하나만 믿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자는 정말로 그 자기 비전을 날카롭게 보여주고 그 비전으로 사람을 이제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비전이 매력이 돼서 사람을 이제 모으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 굉장히 그게 강렬하게 있으셨고 초반에 사람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블라인드 팀들 지금도 굉장히 오래 계신 분들도 막 단단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하나 설득이 네, 그 다행히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일했던 회사들에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리고 반대로 저를 신뢰해 주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셨었고 물론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 거고 이게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열심히 설득을 했죠. 이제 술도 사드리고 열심히. 그러고 보면 정말 영혼의 단짝 중에 또 한 분이신 김성현 선생님 팀원 때부터 같이 또 있다가 이렇게 저희 이제 파운더 중에 한 명인 김성현 이사도 팀원에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퇴사하기 전부터 내가 언젠가 퇴사하면 사업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죠. 역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검증된 분들이 이렇게 잘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고 같이 비전을 꿈꾸고 손발 맞췄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사실은 제가 항상 의지하는 분들이고 사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같이 여기까지 못 왔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했지만 그 단단한 팀의 위력이라는 게 저는 어쩔 때 느꼈냐면 약간 회사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이제 다 우왕좌왕 안 하고 우리 그 문잡스 중심으로 또 똘똘 뭉쳐서 이거 뭐라도 해보자. 약간 이게 위기 상황 때 확 뭉쳐지는 그 힘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 파운더분들 그리고 사실 파운더분들 말고도 저희 회사 초기부터 조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거의 모든 분들 항상 의지하고 항상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 덕분에 사실 회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